안녕하십니까. 엘성건축의 이병관 건축사입니다. 여러분들 분석조닉 문제 무척 까다롭고 과연 내가 배점이 어느 정도 되는지, 어떤 부분에 점수가 나에게 이익이 되고 내 점수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항상 궁금하셨죠? 나는 왜 35점에서 5점 이상이 안 나올까? 나는 완성을 다 해서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20점 이하의 점수가 나오는지 이해가 안 되셨던 분들, 하나하나 주체점 포인트로 예상 점수 맞추기라는 주제로 설명을 해가면서 여러분들께 해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조닉 주체점 포인트로 예상 점수 맞추기,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죠. 주체점 포인트라는 건 뭡니까? 도면 작성과 설계 조건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주체점 포인트입니다. 자, 보시면 도로 경계선을 썼어요. 그 다음에 다시 소유폭 미달도로에 대한 도로폭 확보선을 썼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 떨어집니까? 2m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 떨어집니까? 1m 떨어집니다. 이게 뭡니까? 건축 가능선입니다. 자, 여기서 이쪽과 이쪽이 있는데요. 둘 다 도로 경계선인 건 맞지만, 그 다음에 이 선은 내 도로 경계선이고 이 선은 정북 방향 인접대지 경계선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헷갈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이런 것들 누락하지 않으려면 먼저 뭐부터 그려라? 대지 경계선부터 그려라. 그 다음에 트레이싱지를 이용해서 색깔펜을 활용하면 좋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대지의 단면도를 그릴 때 내 땅이 이렇다. 그 다음에 옆 땅이 여기 있다. 그 다음에 내가 건축할 수 있는 영역은 이거다. 그러면 이거는 빨간색, 이거는 파란색, 이거는 녹색, 뭐 이런 식으로 색깔펜을 활용하면 여러분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물론 연필로 가장선을 그려놓고 하는 게 더 훨씬 더 정확하겠죠. 그 다음에 써라. 아시겠죠? 써라. 그래야 내가 무슨 선인지 안다. 무조건 그려놓고 헷갈리고 내 선에 내가 헷갈리지 말고 써라. 명심하십시오. 그 다음에 단면에서 위쪽 28m, 이게 뭡니까? 건축물 최고 높이 기준선이다. 자, 뭐라고 써야 됩니까? 문제 조건에서 제시된 글씨 그대로 옮겨 써라. 아시겠죠? 정북 1조 사선 제한선 도면 작성 기준 4번에 나와 있습니다. 정북 1조 사선 제한선이라고 써져 있어요. 자, 이 12m는 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2m인가? 여기서 여기까지 4m고 이게 왜 8m가 나왔느냐? 25m 빼기 1m. 즉 여기가 25, 위에 거를 써라. 위에 거에서 25m를 빼서 1m 나누기 2를 했더니 얼마가 나왔다? 12m가 나왔다. 그 다음에 요거는 당연히 2대2라고 써야 되고요. 자, 25, 21, 17, 13, 9 이거는 문제 조건에서 처음에 나왔을 때 미리 산출해라. 6층, 5층, 4층, 3층, 2층 중에 빗금쳐야 되는 건 보기에 짝수층만 빗금치라고 되어 있다. 자, 보기를 누락했다 그러면 점수는 안 나온다. 자, 이게 바로 기준 레벨이다.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 2.0이 기준 레벨이고 가중평균 지표면의 기준선은 어디냐? 기준선은 도면 작성 기준 1번에 나와 있는데 이게 얼마다고? 플러스 1이다. 왜? 여기가 2고 여기가 0이니까 여기는 1이다. 이거를 트레이싱지에다 그려놓은 다음에 답안 작성 용지에 바로 표시해라. 자, 25m는 건축물의 높이다. 그 다음에 건축물의 최고 높이 제한은 28m다. 설계 조건을 빠짐없이 쓰고 도면 작성 기준에서 그리라고 하는 걸 빠짐없이 그려야 단면도가 완성된다. 그림만 그려놓고 쓰지 않으면 채점 안 한다. 아시겠죠? 그림만 그려놓고 채점 안 하면, 아니, 그림만 그려놓고 설계 조건을 쓰지 않으면 채점 안 한다. 예를 들어서 0 쓰고 5 쓰고 9 쓰고 12 쓰고 17 쓰고 21 쓰고 25 써야 됩니다. 아시겠죠? 숫자 안 쓰면 안 된다. 빗금 안 쳐도 점수 안 준다. 즉 단면도는 지금 우리가 3개를 그려요. 답안 작성 용지에. 그렇죠? 평면도,
그 다음에 단면도, 그 다음에 개요를 하는데요. 하나에 30% 득점이라고 칩시다. 뭐 하나가 10점짜리라고 칩시다. 그러면 3개만 해도 30점 아닙니까? 그러면 기본 점수, 즉 계획 개요는 제일 나중에 작성해야 되지만 대지 면적부터 써놓으라는 이거죠. 제일 먼저 산출하는 거고 제일 정확하게 산출하는 거니까. 건축 면적은 어떻게 산출됩니까? 단면과 평면을 완성해야 건축 면적이 정확하게 산출됩니다. 자, 소수점 셋째 자리를 버리라고 했으니까 소수점 셋째 자리는 다 버립니다. 즉 건폐율은 건축 면적이 정확하게 나와야 건폐율이 나오고요. 단면에서 여기가 주차가 있다는 거가 활용되기 때문에 내가 여기가 5m 떨어지고 4m 떨어지는 거다. 숫자 안 쓰면 채점 안 한다. 스케일 찍어가면서 채점하지 않는다. 정확하다. 아시겠죠? 명심하셔야 됩니다. 계획개요는 최종적으로 쓰는 거지만 대지 면적은 써놓고 진행하자. 명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답안 작성 용지에서 우리가 배치도에서 무엇을 그릴 거냐. 주차 1대, 2대, 3대, 4대, 5대, 6대, 7대, 8대 하는데 이게 장애인 주차가 1대 있다는 거. 그래서 요게 바로 P8이다. 자, 2m 떨어지고 2m 떨어져서 가각전제 했다. 그 다음에 후퇴 2m 한 다음에 가각전제 했다. 이게 얼마? 2m다. 요게 얼마? 1m다. 여기다 쓰든 여기다 쓰든 명확하게 써줘라. 이게 뭐다? 소요도로폭 확보를 위해서 후퇴한 도로 경계선이다. 그 다음에 2.5m 떨어지고 1m 떨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1m 떨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1m 떨어진다. 이게 뭐다? 여기 지금 이렇게 빨갛게 표시하는, 제가 빨갛게 표시하는 이게 뭐다? 건축 가능 영역이다. 그렇다면 자, 제가 지금 파랗게 표시하는 요 선은 뭐다? 주차 가능 영역이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주차장이 들어서는 거고 5m 떨어지고 6m, 그 다음에 5m 떨어지고 6m, 5m 해서 주요 치수를 명확하게 써라. 치수는 정확하게 쓰고 명확하게 써줘야만 1m, 2m. 요거는 단면에 의해서 산출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거는 평면에 의해서 산출되는 숫자고 이거는 단면에 의해서 산출된 숫자다. 예를 들어서 내가 요 형태만 구했고 나머지를 틀렸다 해도 여러분들은 명확하게 그려주고 그 범위 내에서 쓰고 나온다면 채점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런 일은 없다. 그러면 미완성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 아시겠죠? 즉 35점 만점에서 10점 이하가 나온다든가 5점 이하가 나온다든가 이런 점수는 내가 주요 조건, 설계 조건을 누락했기 때문이다. 배치도를 그릴 때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요 순서 잊지 마셔라. 첫 번째 소요폭 확보를 위한 대지 경계선과 도로 경계선, 인접대지 경계선을 그리고 마지막 두 번째 사선을 그리고 가각전제, 그 다음에 세 번째 건축물 이격선을 그려라. 1번, 2번, 3번 잊지 마셔라. 확실하게 내 몸으로 익히자. 1번, 2번, 3번 이렇게 그려야 된다. 순서대로 그려라. 자, 최상층만 표시하라 했으니까 4층이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5층, 그 다음에 짝수층은 빗금치라고 했으니까 6층 빗금치고 4층 빗금치면 끝난다. 그죠? 요게 1안이죠. 요게 1안. 그 다음에 우리가 또 2안을 만들어 볼 수 있는데요. 2안은 지금 주차가 1대, 2대, 3대, 4대, 5대, 6대, 7대, 8대 요렇게 있는 거예요. 좀 아쉽죠? 네, 여기까지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2m고 여기가 5m고 4m여서 문제 조건에도 부합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건축 가능 영역이 더 넓어져서 면적도 더 넓어요. 그러니까 최대 건축 가능 규모를 산출하라 해서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요 문제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문제가 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문제 조건에서 도로를 차로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조건이 나왔다면 모르겠어요. 문제 조건에서 무조건 2m를 초과해야 된다라는 조건이 나왔다면 이 답안은 답안이 될 수 없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것도 대안으로 나올 수 있는 문제였다. 수험생 여러분들은 아무래도 두 번째 안보다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첫 번째 안에서 아마 마무리를 많이 하셨을 건데 이것도 꽤 높은 득점에 해당될 것이다. 여러분들께서 자신감 있게 그리고 몸에 익히고 이것들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분석 조닝 주체점 포인트가 예상 점수를 알 수 있다라는 주제로 2024년 2회차 대지 분석과 대지 주차 문제를 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이거는 2024년 2회차 문제에 국한된 게 아니고요. 분석 조닝 문제를 풀 때는 항상 이것들을 여러분 마음속에 가지고 계셔야 돼요. 어떤 순서로 어떻게 그려야 되고 내가 주로 누락하는 게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만 여러분들이 명확한 답안을 그릴 수 있다는 거 잊지 말으시고요. 하나하나 체크했을 때 틀린 게 나왔다는 거는 내가 그런 실수를 반복적으로 한다는 뜻이고요. 실수를 내가 복습할 때 했다는 거는 감사히 여기시고 앞으로 시험 볼 때 그 실수를 하지 않도록 모든 방법을 강구해서 준비하시는 훈련이 바로 관연도를 풀어서 복습을 통해서 합격의 지름길로 가는 방법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상으로 분석 조닝 주체점 포인트로 나의 예상 점수를 맞추는 방법, 그 방법에 대해서 자세한 해설을 진행하였습니다. 샘플로 관연도 문제를 찾았지만 여러분들이 푸는 문제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의 소중한 경험이라는 거 명심하시고 합격을 위해서 꾸준한 복습과 그 다음에 자기가 직접 그려보는 훈련, 계산기를 직접 두드려보는 훈련, 이게 필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엘송 건축사 사무소의 이병관 건축사였습니다. 6번째 강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